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계속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나스닥이 하락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작년에 수익이 좋았었는데 다우지수는 0.59%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06%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33% 하락, 원달러는 1197.54원으로 0.38% 상승을 했고요. 빅스지수는 16.91로 1.87%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77.69로 마이너스 0.22%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같은 경우에는 58.7%로 예상치 60%보다 낮았으며 11월에 61.1%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1060만 건이 나왔는데 전달보다 52만 9천 건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자발적 퇴직으로는 450만 명으로 전달보다 37만 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11월 취업률은 6.6%로 전달 대비해서는 7% 하락을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4.5%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요,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8만 2,549명으로 사망자는 1,688명에 달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가세가 약하다는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승 종목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틀 석유, 코트라 에너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그니처 뱅커는 1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이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리버튼은 6% 상승을 했는데 원유 가격이 상승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포드는 2023년도 중반까지 새로운 순수 전기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의 생산량을 연간 15만 대로 거의 2배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1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압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폐쇄되었던 전기 트럭에 대한 주문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네요. 다음 코카콜라는 투자회사 구겐하임의 코카콜라를 중립에서 매입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기 때문에 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온프레미스 및 신흥시장 비즈니스가 팬데믹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니케이 뉴스 서비스가 2025년도까지 자체 자동차 운영체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하락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은 역시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클라우드 기업들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옥타 등과 같은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JP 모건의 주식 전략가들은 지금까지의 코로나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변종은 이전 변종보다 약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22년도 컨센서스 예측이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루즈 관련 기업인 카니발이라던가 노르웨이 크루즈와 같은 리오프닝 주들이 각각 1%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계속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항공주도 무역 재개 일환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63.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는 6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의 기준 금리가 50bp 인상될 가능성이 40.7%로 한 달 전인 22%에서 높아졌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2022년도 기준금리 인상은 2회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높은 물가 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2주 전 이후에 민주당 인사들과 1.75조 규모의 사업복지 부양안 관련 대화를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0.91달러 오른 배럴당 76.99달러, 즉 1.2% 상승을 하는데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증상 규모가 2월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소식에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월에도 하루 40만 배럴 규모의 증산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결정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원유 수요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유지는 원유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크게 개선을 주었습니다. 다음 오펙 플러스 회의는 2월 2일입니다. 금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1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성장주들의 약세와 경기 민감주들의 매수 흐름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방향이 완벽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성장주의 강세가 되는 날 혹은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되는 날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려할 부분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1.6490과 30년 국채 수익률 2.059의 2일 동안의 동반 상승과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원달러 1197.54, 즉 전일 대비해서 0.38% 상승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야 될 이유와 안전자산의 기울기가 쏠린 만큼 지금 당장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섹터는 지금 조맨친 의원이 입을 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1.75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캐터필러와 같은 건설 장비라던가 아니면 5G, 인프라 및 전기차 등이 되겠죠. 그리고 금일 CNBC 메인에 올라온 워렌 버핏이 애플의 투자를 통해서 이번 주까지 1,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애플 및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들이 금일과 같이 충격을 받았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며, 국내 주식에는 어제 제가 애플 관련주를 말씀드렸듯이 애플 밸류체인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라, 언제 팔아라 이런 말은 못 드리겠지만 눌림이 있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아니면 지금 보유 중인 주식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서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를 기점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 정말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